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2019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먼저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 수거 분뇨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틀린 것은 가번의 배출 지역의 기후, 나번의 분뇨 저장 기간, 답은 저장 탱크의 구조와 크기, 라번의 종말 처리 방식. 자, 우리가 분뇨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와 그리고 처리 방식은 전혀 관계없겠죠. 그래서 분뇨의 성질을 우리가 판단을 한 다음에 처리 방식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뇨 성질과 처리 방식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게 되면 적환장의 일반적인 설치 필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적환장이라는 것은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곳에 폐기물을 임시로 모아서 쓰레기 양을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우리가 최종 처분지로 보내기 위해서 적환장을 설치하죠. 그래서 적환장은 임시 보관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번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사용했을 때 필요하죠. 나번 설러지 수송이나 공기 수송 방식을 사용했을 때 필요합니다. 답은 불법 투기와 다량의 어질러진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필요하죠. 자, 그리고 고밀도 거주지역이 존재했을 때, 고밀도 거주지역이라는 것은 인구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인구수가 많다는 소리는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환장의 설치가 필요가 없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암모니아 냄새가 유발될 경우에 건조된 낙엽과 같은 탄소원을 첨가해야 한다. 나번의 발효 초기 원료의 온도가 40에서 60도까지 증가하면 효모나 질산화균이 우점, 주로 나타나는 걸 우점이라고 하잖아요. 효모나 질산화균이 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고온성 세균과 방성균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CMB가 너무 낮으면 질소가 암모니아로 변해서 pH를 증가시킨다. 암모니아가 NH3고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pH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CMB가 너무 낮다는 것은 CMB가 20 이하. 그래서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반면에 CMB가 너무 높으면, 다시 말해서 80 이상이 되면 퇴비화에 걸리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게,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라번에 염분 함량이 높은 원료를 퇴비화하여 토양에 시비하면 토양 경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염분이 너무 높은 퇴비를 우리가 토양에 시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토양에 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토양 자체가 나빠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토양 경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회전식 압축기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압축한다. 회전식 압축기니까 당연히 회전력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전력을 아니고 뭐를 이용하죠? 수압을 이용하죠. 자, 그리고 고정식 압축기는 압축 방법에 따라서 수평식과 수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압축기는 연속식과 회분식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압축 결속기는 압축이 끝난 폐기물을 끈으로 묶는 장치를 우리가 결속기라고 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말장난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파쇄 시에 작용하는 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폐기물 파쇄 장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단식 파쇄기가 있고 충격식 파쇄기가 있고 압축식 파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힘에 보면 충격력, 압축력, 전단력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장력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유해물질의 배출은 그에 따른 인체의 영향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가번의 수원은 온도계 제조시설, 미나마타병뿐만 아니고 헌터루셀 증후군도 수원의 원인이죠. 다번에 카드뮴은 도금시설, 이따이따이 병. 다번에 납은 농약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축전지는 인쇄공업이고,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헤모글로빈의 생성을 저해하는 게 납입니다. 라번의 PCB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라고 하죠. 트랜스유 제조시설 카네미 유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폐기물 중에서 가장 큰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 폐기물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건설 폐기물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성분의 조성비를 이용해서 발열량을 분석했을 때 이용되는 추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자, 우리가 3성분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물질은 뭐가 되는 거죠? 저의 발열량이 돼요. 따라서 발열량은 4500 곱하기 V 나누기 100 마이너스 600 곱하기 W 나누기 100인데, 여기서 V라는 것은 가연분의 함량, 100으로 나눠준 거는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W는 수분의 함량입니다. 값은 600은 물의 포화 수정기압을 나타낸다. 여기서 말하는 600이라는 것은 포화 수정기압이 아니고 물의 정발 잠열 또는 응축열을 이야기하죠. 자, 납은 V는 쓰레기의 가연분의 조성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W라는 것은 회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회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수분의 조성비. 그리고 납은 이식은 고의 발열량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고의 발열량이 아니고 저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따라서 바르게 된 것은 납은이 바르게 나타낸 설명이니까 정답은 납은입니다. 자, 그리고 9번 섬량 기준 회분율을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자, 섬량 기준의 회분율은 수분 함량 곱하기 100 마이너스 건조 쓰레기 회분 나누기 100. 나누기 100을 하는 것은 우리가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누기 100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분 함량 곱하기 100 마이너스 건조 쓰레기 양 나누기 100이 되니까 정답은 납은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립 시 파쇄를 통해서 얻는 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파쇄라는 것은 입자를 작게 만드는 전처리 과정을 파쇄라고 합니다. 가번 압축 장비 없이도 고밀도의 매립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고밀도의 매립이 가능하고, 다음에 곱게 파쇄하면 매립 시 복토가 필요 없거나 복토량이 절감되죠. 다음에 폐기물과 잘 섞어서 혐기성 조건을 유지하므로 메탄 등의 재회수가 용이하다. 자, 우리가 파쇄를 한 폐기물을 매립하게 되면 공기의 유동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기성으로 유지가 되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폐기물 입자의 표면적이 증가해서 미생물 작용이 촉진된다. 파쇄를 하게 되면 표면적이 증가하고 그리고 겉보기 비중이 증가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80% 3cm보다 작게 파쇄하려고 할 때 로신 라밀러 입자 크기의 분포 모델을 이용하는 특성 입자의 크기는 단 n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신 라밀러 분포식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y는 1-exp -dp1 나누기 dp2의 n성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dp1이라는 것은 지금 폐기물의 입자의 크기, 그리고 dp2라는 게 특성 입자의 크기가 되고 n 상수는 1을 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y라는 것은 80%니까 0.8, dp1은 3cm, 그래서 dp2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왼쪽 0.8을 오른쪽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exp가 ex거든요. 역수를 취해줘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dp2를 계산을 하게 되면 1.86cm. ln이라는 문자는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공학용 계산기는 우리가 큐넷에서 제시되어 있는, 우리가 큐넷에 보면 공학용 계산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공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공지된 계산기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나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계산기를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식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억을 했을 때 로신 라밀러 입자 크기의 분포 모델에서 특성 입자의 크기만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이 식을 기억을 하지 말고 이 식을 정리해 놓은 식이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dp2 특성 입자의 크기로 정리한 식을 바로 기억을 해 놓으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럼 dp2라는 것은 마이너스 dp1 주어진 입자의 크기예요. ln 1-y, y는 퍼센트. 그럼 바로 특성 입자의 크기라는 dp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dp 구하는 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조사 방법이 직접개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개근법이에요. 그럼 입구에서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차량과 출구에서 쓰레기를 적한 공차량을 각각 개근하여 그 차이로 쓰레기 양을 산출한다. 답은 적재 차량 개수 분석에 비해서 자금량이 많죠. 자, 그리고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해요. 번거롭습니다. 답은 비교적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 운반 차량을 중간 적화장이나 중개 처리장에서 직접 개근하는 방법이죠. 자, 따라서 직접 개근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채취한 쓰레기 시료 분석 시에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분석 절차는, 자, 여러분들 먼저 풀이를 보시면 분석 절차 순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단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분석 절차는 가장 먼저 시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시료가 나왔으면 뭐부터 하느냐? 1단계는 밀도 측정, 2단계는 물리적 조성, 분류, 전처리 과정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료가 주어지면 밀도 측정, 물리적 조성, 분류, 전처리 단계가 이어진다는 이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밀도 측정이 있으니까 바로 정답이 되고, 밀도 측정이 없으면 물리적 조성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있나없나를 살펴봐야 되니까 분석 절차의 순서를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답을 찾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수분이 60%, 수소가 10%인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이 4,500kcal/kg이라면 저위 발열량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원소 분석법에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정발 잠열 9H 플러스 W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 얼마죠? 4,500 마이너스 600 9 곱하기 H가 수소 10%니까 0.1 플러스 W 수분이 60%니까 0.6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약 3,600kcal/kg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량으로 계산하죠. 여기서 H2량이라는 것은 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수분, H2의 개수.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연소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는 게 고체 액체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달라집니다. 고체 액체는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종량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확대한 제도이다. 맞죠? 다음에 신양군수구청장이 수거체제의 관리 책임을 가지죠. 다음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대형 폐기물을 우선으로 수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출을 시켰을 때 그대로 배출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청에서 발급하는 이렇게 배출 딱지라고 그러죠. 그걸 붙여서 여러분들이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종량제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소형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종량제를 우리가 시행하게 되죠. 그러면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서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처리 재원을 확보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입니다. 자, 그리고 16번에 보시게 되면 선별 방법 중에서 주로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에서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여기서 물렁거리는 물질이라는 것은 퇴비죠. 그리고 딱딱한 물질이라는 것은 퇴비 속에 있는 돌이나 유리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퇴비 속에 있는 돌이나 유리 조각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카트라고 하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상 가구가 3,000세대, 세대당 평균 인구수가 2.5인, 쓰레기 발생량이 1.05kg/인일, 일주일에 2회 수거하는 지역에서 한 번에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을 톤으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게 1.05kg/인일이에요. 그러면 톤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톤은 10의 3승 킬로그램을 보정해 줬어요. 그럼 킬로그램은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인구수를 보면
한 세대당 2.5인에 3,000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세대당 2.5인에 3,000세대. 그러면 인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7일,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일주일에 2회를 수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당 쓰레기 수거량 톤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27.56톤이 나와 있어요. 자, 17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환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80%이며 건조고용물의 비중이 1.4인 설러지의 비중은, 자, 여러분들이 설러지라고 하면 고형물과 함수율,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식을 나타냈을 때 설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함수율. 그래서 나눠서 위쪽은 함량, 아래쪽은 비중을 로우로 표현하죠. 그래서 설러지의 비중, 고형물의 비중, 물의 비중. 자, 함량, 물의 함량은 W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고형물의 함량, 설러지는 100%니까 1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함수율이 80%니까 P가 80%예요. 그러면 고형물은 몇 %예요? 100에서 80 빼면 20%. 그래서 함수율과 고형물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이 1.42, 물의 비중은 안 주어진다 하더라도 1.0이에요. 자, 따라서 수분의 함량이 80%니까 0.8, 고형물이 20%니까 0.2, 물의 비중은 1.0, 고형물의 비중은 1.42. 따라서 설러지의 비중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1.0629라는 설러지의 비중을 계산할 수가 있죠. 식이 나오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 발생량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가번에 적재 차량 계수 분석법, 나번에 직접 개건법, 다번에 물질 수집법, 라번에 물리적 조성 방법. 그래서 실제로 측정 방법이라는 게 조사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서 예측 방법과 조사 방법을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예측 방법에서는 다중회귀 모델, 동적 모사 모델, 경량 모델이 있고, 조사 방법에서는 물질 수집법, 직접 개건법, 적재 차량 계수 분석, 계수법, 통계조사법이 있어요. 따라서 암기를 했을 때, 자, 예측은 다중이 동적으로 경량을 파악하고, 그죠? 그리고 조사는 물질을 직접 적재한 통계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 방법과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제도는 합성수지에 대한 우리가 보증금 제도를 가장 먼저 했죠. 그래서 합성수지 제품 부과금 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이 됐어요.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 기술 21번입니다. 태비와 반응의 분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온도 감소, 나번에 공기 공급량 증가, 답은 퇴위의 발열 능력 감소, 라번에 산화 환원 전이의 증가. 온도나 공기나 발열 능력은 전부 다 감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산화 환원 전이의 증가. 산화 환원 전이를 우리가 ORP라고 그러죠. 여기서 O는 옥시데이션, 산화. 그리고 R은 리덕션, 환원. P는 포텐셜. 그래서 산화 환원 전이를 ORP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에 보시면 합성차수막 중에서 PVC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합성차수막으로 PVC를 상당히 많이 쓰죠. 가번에 작업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나번에 접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맞죠? 다번에 자외선이나 오존, 기후에 약하다. 라번에 대부분의 유기화학 물질에 강하다. 자외선, 오존, 기후, 유기화학 물질에 전부 다 어때요? 약하죠. 그게 단점이에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입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토양 수분 장력이 5기압에 해당하는 경우에 PF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ATM은 1033cmH초로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H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5ATM이라는 것은 5 곱하기 1033cmH초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5 곱하기 10의 3승 cmH초로 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PF의 식은 로그 H로 계산하죠. 따라서 H의 값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3.7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H를 표현했을 때 cmH초의 단위로 표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ATM은 1033cmH초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가운데 폐염산, 염화제이철 폐액을 이용한 폐수처리계, 전자회로 부식제 생산, 다음에 폐황산, 폐염산을 이용한 수처리 영집제 생산, 다음에 구리 애칭액을 이용한 황산구리 생산, 다음에 폐IPA를 이용한 액체 세제 생산. IPA라는 게 이소프로필 알코올이거든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인체의 유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 유해성을 가지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용해서 액체 세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5번에 보시면 폐기물 중간 처리 기술 중에서 처리 후에 잔류하는 고효물의 양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그러면 아무래도 고체화를 시키는 게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남겠죠. 그리고 녹이는 게 가장 적어요. 그래서 용융이 가장 작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큰 게 고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소각. 그래서 용융, 니언, 기역, 디귿이 되겠다. 그죠?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6번. 분뇨를 현비성 소화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조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소화가스량 해당합니다. 그리고 4번. 소화가스 중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함량 해당하죠. 다음에 유기산 농도. 투입 분뇨량은 관계없어요. 투입 분뇨량의 비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4번. 자, 이 외에도 pH나 온도, 소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 항목 자주 시험에 나오는 항목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면 매립가스의 이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가본 토양 내에 발생된 가스는 분자 확산에 의해서 대기로 방출된다. 답은 대류에 의한 이동은 가스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답은 매립가스는 수평보다 수직 방향으로의 이동 속도가 높다. 답은 미량가스는 확산보다 대류에 의한 이동 속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미량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확산에 의해서 이동 속도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확산이 이동의 주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면 8kl/day 용량의 분뇨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양은 가스 생성량은 8m의 삼성 per kl. 가스 중에서 메탄의 함량은 75%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뇨가 시간당 8kl. 그런데 1kl당 가스가 8m의 삼성이 나와. 그 가스 중에서 메탄의 함량이 75%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곱해서 퍼센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메탄의 발생량은 48m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그리고 킬로리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둘 다 킬로리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의 특징을 가진 소각로의 형식은 전처리가 거의 필요 없다. 전처리가 없다는 것은 파쇄를 할 필요가 없죠. 파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유동층 소각로는 아니라는 소리죠. 유동층은 전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소각로의 구조는 회전 연속 구동 방식이다. 소각의 방해됨이 없이 연속적인 재배출이 가능하다. 1400도 이상에서 가동할 수 있어서 독성 물질의 파괴에 좋다. 그래서 29번에 대한 설명은 로터리 킬러, 회전식 소각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면 PCB와 같은 난연성 유해 폐기물의 소각에 가장 적합한 소각로 형식은 PCB라는 것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죠. 그리고 난연성이라는 것은 연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동층 소각로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보건 기술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가번의 상온상압 상태의 조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답은 2차 오염 발생률이 높다. 답은 원위치에서도 오염 정화가 가능하다. 답은 유해한 중간 물질을 만드는 경우에 있어 분해 생성물의 유무를 미리 조사해야 한다. 자, 31번에서는 답은 2차 오염 발생률이 높다라는 게 바르게 된 설명인데 다른 내용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을 보면 상온상압 상태의 조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원위치에서 오염 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해한 중간 물질을 만드는 경우에서는 분해 생성물의 유무를 미리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바르게 된 설명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된 지하수의 다르시 속도가 0.15m/day, 유효 공급률이 0.4일 때 오염으로부터 1000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도달 시간은 실제로 이 문제는 공식을 묻는 거예요. 이동 거리 곱하기 유효 공급률에서 유출 속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금 이동 거리가 몇 미터죠? 1000m. 그리고 유효 공급률이 0.4예요. 따라서 1000m 곱하기 0.4 나누기 유출 속도가 얼마죠? 0.15m/day예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도달 시간이 연이죠, 연. 따라서 day를 연으로 고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증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7.31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설러지 100m의 삼성의 함수율이 98%이다. 탈수 후에 설러지의 최적을 10분의 1로 하면 설러지의 함수율은, 자, 그럼 100m의 삼성이라는 게 V1이 되겠죠. 그리고 98%의 함수율이 P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탈수 후 설러지 최적을 10분의 1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V2라는 값이 100m의 삼성의 10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P2를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설러지 공식은 기본적으로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라는 식을 바꾸면 돼요. 자, 부피가 나와 있으면 W1 대신에 V1, W2 대신에 V2, 그리고 100-P1 대신에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TS1, 100-P2 대신에 TS2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로 대입했어요. 그러면 V1이 지금 얼마죠? 100m의 삼성, P1이 98%, V2가 100m의 삼성의 10분의 1 또는 요 값 대신에 10m의 삼성을 대입해도 돼요. 따라서 P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80%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뇨 처리 방법은 부지 소유 면적이 적다. 고온 반응이므로 무균 상태로 유출되어 위생적이다. 설러지 탈수성이 좋아서 탈수 후에 토양 계량제로 이용된다. 기획 분리 시에 기체 발생량이 많아 탈기해야 된다. 기획 분리라는 것은 기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걸 뜻하죠. 자, 이 방법은 습식산화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여러분들이 방법 자체를 기억을 해 두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기물의 산화 공법으로 적용되는 펜턴 산화 반응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펜턴 시약은 과산화수소, 촉매는 철염 중에서도 황산 제1철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철과 과산화수소가 펜턴 시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전판에 놓인 종이백에 폐기물을 충전, 압축해서 포장하는 소형 압축기는, 자,
충전하고 압축을 해서 포장하는 소형 압축기라고 그랬어요. 회전식 압축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이 정답. 그리고 여기서는 회전판이라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회전식 압축기와 연결을 시켜 놓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차 반응 속도에서 반감기 농도가 50%로 줄어드는 시간이 10분이다. 초기 농도 75%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우리가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1차 반응식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50%가 줄어드는 시간이 10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T라는 값이 C0의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이때 걸리는 시간이 10분. 그러면 자, K 값이 얼마로 나오죠? 0.0693%분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 초기 농도의 75%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기 농도는 무조건 퍼센트는 100%. CT가 75%가 줄어들었으니까 남은 값은 얼마가 남았죠? 25%. 그래서 CT가 25%라는 뜻입니다. 그럼 ln 100분의 25는 마이너스 0.093 per minute 곱하기 t. 따라서 t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t를 계산해서 나온 값을 자, 여기서 t를 나온 값을 보시게 되면 t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20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반응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식을 쓰는데 첫 번째 식에서는 무조건 K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뭐를 계산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식에서 시간을 계산하는. 그래서 하나의 문제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뇨 처리장의 방류 수량이 1000m의 삼성포대일 때 15분간 염소 소독을 할 경우에 소독조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1000m의 삼성포대인데 우리가 크기가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 미터의 삼성을 놔두고 day라는 시간을 없애면 돼요. 그럼 여기서 day라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간이 하나 더 있죠. 15분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day와 분의 시간 단위를 우리가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000m의 삼성포대 곱하기 15분. 그러면 15분을 day로 고쳐볼게요. 하루는 여기서 day를 분으로 고칠까요?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day, hour, 분. 그러면 뭐가 나오죠? 미터의 삼성이 나오죠.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 그것도 시간 환산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단위 환산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9번 소각로에서 NOx,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의 배출 농도가 270ppm, 산소 배출 농도가 12%일 때 표준 산소 농도로 환산한 NOx의 농도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팁을 먼저 보시면 농도를 보정하는 식이 있고 유량을 보정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21-OS 나누기 21-OA예요. 여기서 21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부피 퍼센트입니다. OS라는 것은 표준 산소 농도, OA는 실적 산소 농도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농도에서 CA는 실적 상태의 농도, QA는 실적 상태의 유량이에요. 그러면 농도와 유량을 보정했을 때 농도의 값은 곱해주고 유량의 값은 나눠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 찾기로도 나오고 지금처럼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오니까 꼭 두 가지 식을 농도 보정식과 유량 보정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농도를 보정해요. 그럼 CA라는 실측 상태의 농도가 주어진 농도가 되니까 270ppm. 자, 그리고 OS라는 것은 표준 산소 농도 6%. OA는 산소 배출 농도, 실측 상태가 12%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450ppm.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 보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유량 보정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 매립지 설계 시에
침출수 집배수청의 조건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답은 투수 개수는 최대 1cm/s, 답안의 두께는 최대 30cm, 답안의 집배수청 재료의 경우 10에서 13cm 또는 16에서 32cm, 답안의 바닥 경사는 2에서 4%.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투수 개수는 최소 1cm/s가 돼야 되고요. 두께는 최소 30cm, 그리고 집배수청의 재료의 경우 10에서 13mm 또는 16에서 32mm가 돼야 돼요. 센티미터가 아니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바닥 경사 2에서 4%. 2에서 4%라는 것은 퍼센트니까 100분의 20 나누기 100에서 4% 나누기 100 이렇게 표현돼 퍼센트로 나타나니까 지금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값을 단위를 이용해서 오답을 많이 출제했던 내용이니까 라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틀린 문구는 제대로 여러분들이 맞는 문구로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숙지를 해야지 이 문제가 이렇게 보기 자체를 바꿔서 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